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언어와 사회 제4주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2강에서는 한글의 국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글 음성문자, 국제 한글 음성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그 무문자 언어, 무문자 민족의 언어, 즉 글자가 없는 민족의 말을 적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동시에 몇 가지 사례를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령 유성음 기호는 그 목청에 떠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러한 이런 시오대에서 에다가 아래 받침을 하나 넣는 걸로 해서 유성음 기호가 된다 해서 시옷은 무성인데 이 삼각형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한글 자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가령 기억, 상기억에 모두 기억이라는 기본 요소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데 이 한글 음성 문자, 국제 한글 음성 문자도 역시 세종대왕의 그런 체계적인 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배우기 쉽고 그리고 인식하기가 쉬운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면은 요 기본적인 세대다가 요거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유성음 girl 하는 그가 된다고 그랬어요. girl 하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령 기억에다가 이 동그라미 하나 치면요. 이것은 마찰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이 나는 그 소리인데 거기서 마찰음을 유도를 해서 하는 가령 독일어의 마흔 할 때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이거는 국제음성 기호로는 X자를 쓰는 거죠. 하나 더 같은 이런 글자에다가 요 유성음화 기호를 넣으면은 이런 국제음성 기호가 되는데 이거는 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아가 할 때 또는 독일어의 와건 할 때 소리를 이걸로 낼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이거다 이렇게 이 목젖 같은 고리를 달면 목젖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국제 음성기로 이렇게 쓰는 같은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이 모두 다 기본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파생이 돼서 모두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같거나 비슷한 위치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국제 음성 기호, 한글을 바탕을 둔 국제 한글 음성 기호에서도 훈민정음, 즉 한글과 똑같은 체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인식하기 쉽다. 그런 장점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 그 밖에 우리 한글이 위력을 발휘하는 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은 인터넷 이용,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이용에도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영어권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만큼 인터넷의 주소, 그 주소는 거의 로마자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령 그 http 사선 두 개 치고 w셋 쓰고 mct.go.kr 이런 주소가 있다면 이거는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로마자를 치지 않고 한글로 그 주소를 쳐넣어서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로마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문화관광부라고만 주소를 한글로 적어 놓으면 곧바로 문광부 홈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그 우리 대학 서울사이버대학의 주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w셋에 .iscu.ac.kr 아닙니까? 이 대신에 서울사이버대학교로 치면 곧바로 연결이 되죠. 다 치지 않고 서울사이버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서울의 어떤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한글 인터넷 주소를 보급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자 대신에 한글로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하면은 사람 이름, 상호만 쳐도 연결이 즉시 되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국내에서 이 인터넷 주소를 한글로 하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해외에 수출해서 각각 그 나라의 글자, 그 외국 각각 그 나라의 글자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그러한 방법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자를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도 손쉽게 자국어의 글자로 인터넷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노력의 이 절약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또는 이메일을 쓸 때, 워드 프로세싱을 할 때, 키보드를 쳐서 우리 한글로 키보드를 쳐서 한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의 이 속도는 생명이죠. 빨라야 됩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나 전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 자판을 이용한 입력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판을 두들겨서 입력할 때 얼마나 빨리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한글을 모아서 쓴다. 입력을 모아서 한다는 얘기죠. 치면 로마자를 입력할 때보다, 영어를 입력할 때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령 각 또는 날 이런 음절을, 이런 글자를 우리가 보통 컴퓨터로 쳐넣을 때는 자판에서 말이죠. 초성, 중성, 종성. 즉 각 할 때는 첫 소리 기억, 또 기억, 받침 기억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날도 마찬가지죠. 니은, 리을 이렇게 치는 건데 하나 이렇게 세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아쓰기라는 그 특별한 방법에서는 각 할 때 기억, 받침 기억을 동시에 세 손가락으로 동시에 치는 거예요. 날 할 때도 니은, 리을을 한꺼번에 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 피아노 칠 때 왜 화음, 도미솔 할 때는 그 따로따로 도미솔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화음을 낼 수 있도록 꽝 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한글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날 할 때 니은, 아, 리을을 동시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3번 칠 거 한 번에 치니까 한 동작으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그 속도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기존의 방법보다도 2배, 3배, 최대 4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 속기하는 식으로 그대로 같은 따라가면서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별도의 속기가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그 속도입니다. 이래 되면은 정보 처리 초기 단계인 그 입력 작업을 대폭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 모아쓰기, 조금 전에 모합쓰기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글자 하나를 우리는 날 하려면은 니은 쓰고 아 쓰고 받침 리을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또 운 같은 거는 이응 쓰고 우 쓰고 아래에다 받침 니은을 또 하고 이렇습니다. 또 막다 할 때는 마에다가 아래 리을 왼쪽 오른쪽 기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기하학적으로 복잡해요. 이걸 풀어서 쓴다면은 하나하나 막다를 풀어 쓴다면은 미음, 아, 리을, 기역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발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하실 때부터 낱낱이 글자를 잘 만드시고 설명을 잘 하셨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설명하시면서 모아서 쓴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모아 쓰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불리한 점이 있죠. 첫째로 가령 우리가 입력하다가 오타가 생겼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령 닭을 치다가 다에다 리을 기억한 닭을 치다가 잘못해서 다 리을 비읍으로 쳤다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여러분 고칩니까? 그 잘못 친 비읍만 고칠 수 없죠. 다 고쳐야 돼요. 음절 처음부터. 그러니까 디귿, 아, 리을, 비읍 잘못 쳤기 때문에 다시 디귿부터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낭비고 번거롭죠. 로마자처럼 이게 풀어서 우리가 썼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닭 할 때 이게 모았었는데 이걸 풀어서 쓴다면은 이렇게 돼서 4개의 소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비읍으로 잘못 쳤다고 말이죠. 그럼 요 놈만을 지우고 다시 기억을 대입시키면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낭비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풀어쓰는 로마자는 가령 dark, D-A-R-K 같은 거를 칠 때 끝에 K를 G로 잘못 쳤다. D-A-R, G로 쳤다. 할 때는 그 G만을 지우고 K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모아 쓰게 되면 모아 쓰는 그 방법을 컴퓨터가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굴 할 때는 기억을 쓰고 우 쓰고 밑에 그 아래에다 리을을 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동시에 검색을 할 때 능률이 떨어진다. 그런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배우기 쉽고 또 아주 과학적인 우리 글자를 만드셨어요. 한자의 단점, 우리말에 맞지 않고 어렵고 한 그런 한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글자로 만드셨는데 다만 이 한자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음절을 한 단위로서 표현하는 그런 그 한자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한글의 장점. 요즘은 음성을 한글로 직접 변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키보드를 쳐서 자판을 두들겨서 입력을 한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그 인식이 돼서 한글로 입력이 되고 화면에 뜬다고 말이죠. 저는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입력하려면은 화면 오래 쳐다봐야 되고 또 오타가 생기고 고쳐야 되고 그 피곤하단 말이죠. 가령 내 음성으로 녹음을 마이크에 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 화면에 한글로 변환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몇 년 전에 그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가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설가나 시인은 침대에 누워서 음성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자도 음성으로 송고를 하고 특히 맹인, 눈을 못 보는 이런 맹인들은 그 자판을 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화면 보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편지를 쓰고 원고를 한글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아는 중국, 일본 학자들은 한국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경계도 합니다. 한자 사용하는 중국은 문자 정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한자와 가나무자를 쓰는 일본 역시 한국에 비해 정보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의 특징과 우수성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종상을 제정해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있는 사실 아시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상, 세종 프라이즈는 바로 한글과 한국의 자랑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몇 년 전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이란 그 우수한 문자는 한국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중요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삼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갈고 닦으며 세계 속에 그 한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한글날을 하루속히 국경일로 정해서 나라 안팎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의 그리고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특성에 관한 그 강의를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